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1월 11일 토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토요일은 조금 항상 여유있게 자고 또 여유있게 나가면서 되게 좀 편안하고 좋습니다. 오늘 가면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 중에 하나 중에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유통회사. 단순 도소매 유통하는 회사. 그런데 사실 지식산업센터를 가장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가 유통, 단순 도소매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기업의 컨디션을 조금만 바꿔줘도 얼마든지 지식산업센터에 또 들어올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산단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심하게 봐서 이 유통하시는 분들, 도소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데 애로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요, 절대로 안 되는 사실은 일반 개인 임대사업자들도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시국에 이 유통회사라고 그래도 번듯한 회사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유통회사가 못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 핵심 요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 유통회사가 그 기업 컨디션을 조금만 어떻게 바꾸면 되게 좋아 보이는 이런 형태를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거의 대부분 그 물건을 띄워와서 그거를 어느 거래처에다가 비에다가 이렇게 넘기고 그 중간에서 마진을 먹는 이런 사업 형태가 이 유통입니다. 간단히 따지면 장사입니다. 장사.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무적으로 잡을 때는 어떤 상품이 이렇게 완벽히 다 만들어진 상품을 그냥 사와서 그거를 다른 곳에다가 연결해서 파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자체가 상품 매출로 다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제조업의 형태를 어떤 부분을 보냐면요, OEM 제조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OEM 제조는 이제 그 OEM 제조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저기 발주를 줘서 완제품을 만드는데 그 핵심 주체가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OEM 제조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사례에서 봤을 때요, 이 유통회사들이 간단히 따지면 어떤 완제품이 왔어요. 완제품이 왔는데 그 완제품 상태로만 납품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값없어 보이니까 외부 포장을 하고 좀 여기다가 뭔가를 하나만 더 넣어갖고 이렇게 납품을 하는 케이스를 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뭐 완제품이 왔기 때문에 내가 제조를 해서 행위를 해서 뭔가를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완제품이 온 거에다가 내가 외부 포장하는 거를 시안을 도안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 다음에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걸 내가 발주를 줘서 가져와서 내가 포장을 해갖고 다시 재세팅해서 다른 데다 납품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제조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단순하게 물건을 띄워와서 납품을 했을 경우에는 상품 매출로만 잡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냥 단순하게 유통하는 회사구나 라고 밖에 안 보여지는데, 후자에 말한 것처럼 그 중에 일부분을 내가 만들고 가공해서 그거를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내 역할이 들어갔다라고 봤을 때는 제조회사로 제품 매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품 매출로. 이런 회사가 굉장히 큰 장점인 게 뭐냐면요, 굉장히 큰 사실은 이 상품 매출로 매출이 50억인 회사하고 이 제품 매출로 매출이 50억인 회사하고는 은행권에서 대우 자체가 달라요. 은행권에서 보는 회사 컨디션 자체가 달라요. 상품 매출로 50억 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뭐 그 중에서 뭐 마진이 뭐 얼마가 남든지 간에 그 어떤 사업 행위라고 보지 않지만은 이 제품 매출로 해서 만약에 50억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 굉장히 기업적인 측면을 우수하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은 상품을 갖다가 팔지만 누구는 제조하는 회사가 되고 누구는 단순히 유통하는 회사가 됩니다. 누구는 은행권에서 돈 1,000만 원도 빌리기 어렵지만 제조하는 회사는 은행권에서 5억 10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틈새로 있었습니다. 사실 틈새로. 이걸 아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잘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표자들은 의외로 이 제조하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틈새를 알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정책 기조가 바뀌어요. 제조업 기반을 밀어준다라고 하고 그런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걸 노리고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꼭 처음부터 한다라기보다 내가 하고 있는 업에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업에서 어떻게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착안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유통회사가, 단순 유통회사가 만약에 제품 매출로 상품을 바꿀 수 있다면 효과는 뭐가 있냐면 완제품을, 상품을 사오기 때문에 매출이 커요. 이 매출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 매출이 크다는 거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많이 사고 팔고 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가의 상품일지라도 이거를 상품 매출이 아닌 제품 매출로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어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내 회사를 봤을 때, 거의 컨디션을 판단했을 때 그런 착시만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굉장히 큰 제조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코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내 사업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런 대표자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잘은 모릅니다. 요렇게 좀 회사 컨디션을 조금 만들어 보면 내가 사서 납품하는 어떤 상품이 전체 세네 가지의 A, B, C, D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다고 치면 A는 사오되 B, C, D는 내가 어떻게 좀 도안하고 제작하는 것을 의뢰해서 B, C, D를 가져와서, 그래서 이거를 A, B, C, D를 합체를 해서 내가 납품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조회사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렇게 유통회사를 만들면 얼마든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지식산업센터에 합당한 기업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물건을 띄워와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이런 중개 행위만 했을 때는 단순히 유통회사만 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업종 추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씩 해나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많이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이렇게 입주하는 업종 중에 상당히 도소매, 유통, 무역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다.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었다. 근데 조금만 바꾸고 회사 컨디션을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회사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착안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도 사업하신 분들이라면 의외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싼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회사를 넘기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직원들도 그대로 고용해서 승계할 쓸 수 있고, 이런 회사가 돈은 많이 남지 않지만 굴러가는 회사다. 적자 내지 않고 직원들 월급 주고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회사의 컨디션이 된다.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 조금 눈여겨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있다고만 참고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주말이니까요. 또 오늘도 잘 보내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